네, 자. 자, 아까 요거 15번 안 했었지? 네. 요거 하고 진행할게, 15번. 얘기해줘야 돼, 이거. 이거 C가, 아까는 빼고 하라고, 뒤에서. 하나가, C가 네 문제짜리로 돼 있더라고. 네 문제만 하고 끝난 줄 알잖아. 그거 빼버리고, 뜯어버려도 돼. 뜯어버려야 되겠다. 네, 네. 됐어요. 자, 요거 15번 안 했지, 아직? 15번 하고 넘어갈게. 요거 하고 나면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사실상 그래프의 의미를 많이 가야 되고, 판별식, 대칭축 이런 거 다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 근의 분리. 이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의 분리가 가장 들어올 거야, 아마. 어렵지는 않은데 좀 지저분해. 자, 2차 방정식이 한근이 알파입니다. 알파 집어넣으면 2차식 하나 나올 거고. 자, F라는 거에 대해서 F알파가 2알파가 되게 해주는 요 AB를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했다, 얘는. 알파가 허수야. AB는 실수고. 그럼 이 식에서 내가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야. 그냥 직접 해보면 되지.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식이라 2알파랑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될 거야. 이 알파에 대한 식은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갖고 해봐요. 그럼 맨 처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자, 이거 풀어서 답 나온 사람 한번 볼까? 음, 나온 사람이 있나 볼까? 안 풀었구나, 아직. 한번 해봐. 너 해봐, 마. 나왔어, 나. 너 어디 금방 했어? 좀 걸렸어. 지정하지 않다. 막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쓰고 시작해야 돼, 알파니까는. 알파에 대한 식은 일단 이런 게 있어야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걸 만족하게 되는 A, B를 구하라는 거야, 실수. 그래서 알파는 뭐냐면 이거는 얘는 허수야. 그래서 알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리를 해야 되는데 F 알파는 A 알파 제곱 그 다음에 B 알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리만 알면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제에서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허실수끼리 같으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뭐가 여기 2차인데 여기 2차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건 왜 나왔겠니? 얘가 바로 2차를 1차로 만들 수 있는 관계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알파 대신에 요 알파 제곱 대신에 1차로 바꿔서 쓰면 좌변도 알파에 대한 1차, 우변도 알파에 대한 1차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A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이걸 집어넣어주고 여기 B알파 알파가 있는 거 죄다 넘어갈게 여기 마이너스 2알파 B에 8 이퀄 0 이렇게 된다면 자,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알파가 있는 거랑 알파가 없는 거랑 0 해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지만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거 허수니까 이게 0 되려면 허수 부분도 0, 실수 부분도 0이야. 0 되겠다.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A가 2 나오고 B는 6 하고 나올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요거 캐치만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게 1차는 좋았을 텐데 여기 있네 라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수에 대한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는 알 거 아니야. 판별식이나 뭐 X축이랑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얘는. 얘는 유형이 좀 많지만 퀴즈를 조금 낼 거야. 얘는 시간이 조금 안 되면은 등급 올리기는 안 나갈 수도 있어. 안 되는데 재밌는 거 많은데. 나만 재밌지? 자, 너희는 와씨 이게 왜 재밌어? 할것 같아. 이 정도로 투하면 안 돼. 자, 요거 하나 살짝. 아, 이거 아니다. 자. 와, 여기 1번은 뭐가 좀 이렇게 세 보이는데 사실상 별거 없는 문제야, 이런 거. 자, 이거 잘 봐라. 자, AB의 값이, AB의 길이가, 요 AB의 길이가
1이 되게끔 해주는 K의 값은 얼마예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 처리를 한번 해볼까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연관성이 있게. 자, A 좌표면은 스몰 a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b의 x좌표는 그러면 스몰 b로 해주면은, 아, 요거, 자, b-a가 그러면 1이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또 하나 뭐가 있니, 그러면? 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x제곱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k지. 그래서, 자, x제곱이 얼마냐? 이게 k. x랜다. a제곱이 k. 자, 그러면 b를 여기다가 함수에다 넣어주면은 4분의 1 b제곱. 자, 얘도 k.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식에서 자, 뭐가 똑같니? 그러면 a제곱이랑 4분의 1 b제곱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해결되지 않겠냐? 이 정도예요. 자, 우리는 지금 A랑 B만 알면은 K는 구할 수 있잖아, 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라는 거야. 접근해봤더니 A가 아주 예쁘게 A가 1이고 B가 2면은 가능한데요, 라는 거야. B가 1이면 1, 여기가 20원이면 나오지. 똑같이 2에서 1 때문에 1. 그러면은 A가 얼마 1이니까 K도 1이겠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해가지고 한번 본 건데 요건 중요하더라. 그래프에서 좌표를 정하는 거. 수치에서도 이제 봤지만 이런 좌표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수원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프 다니는 거. 문자 처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거의 흡사해. 뭐 대칭축이 뭐니, 꼭지점이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보죠. 자, 4번은 하고 갈까요? 자, 4번은 얘 때문에 한번 해볼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자취의 방정식은 이쪽 범위는 아니야. 어디라고 해주냐면 직선 원의 방정식 이쪽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요거랑 평면 좌표까지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다. 이차함수까지가 아니라 평면 좌표까지. 재수없는 학교 직선까지 오고 더 재수없는 학교도 있어. 원의 방정식까지. 야, 그럼 뒤에 뭐 남냐? 조용히 이동만 남지. 그래갖고 기말고사 때는 수학상 전공이 이렇게 가요. 차라리 이차함수까지 나온 학교가 대부분인데 그게 행복한 거지. 반이 나오고 반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중간 때 했던 거는 그냥 겹쳐져가지고 소급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수학상 전범이었지만. 자, 이 자취는 그래서 한번 볼 거야.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범위가 뒤에 늘어지면 나올 수도 있다. 자취라는 거는 자, 꼭지점의 자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꼭지점이면은 어떤 x좌표와 어떤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이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 이게 자취인 거야. 예를 들면 y는 뭐 3x 플러스 1. 이것도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 1차의 관계식을 직선이라고 하고 y는 x제곱 더하기 2x 이런 거는 2차의 관계식. 이건 뭐냐 그럼 곡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울지 마 새끼야. 껌 조용히 해서 이거 봐야지. 이 새끼 껌 사오더니 들떠가지고 씨. 자, 이렇게 꼭지점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야. 꼭지점을. 음. 자, 꼭지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 꼭지점의 자취라는 거, 이거 너희가 지금 해서 결론을 내야 돼. 못 내면은 준서가 대신을 날 거야. 자. 이게 꼭지점을 내가 지금 만들 수 있잖아. 얘. 뭐 완전 제곱을 해서 되고 대칭축을 이용하면 더 빠를 거고. 그래서 이 꼭지점을 이거를 x좌표인 x, 이걸 y좌표인 y라고 놓고 이 둘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바로 이게 자취인 거야. 이게. 자취가 뭐니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1차면 직선, 2차면 곡선. 그리고 X, Y가 다 2차식으로 나오면은 원이나 혹은 기하로 가면은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주로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ABC로 나와.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해도 대충 뭐 A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근데 이런 학교가 있어요. 확통이, 난 선택을 안 하지만 확통이 그냥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들은 확통은 따로 떼서 내요, 수업을. 2학년 때 얘기야. 어떤 학교가 그런 학교들이 있어, 2학년 때. 나는 미적할 건데, 확통 시험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거기까지는 재밌어, 그래서. 선택도 아닌데 시험 봐야 돼. 자,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꼭지점부터 한번 구해봐. 그럼 아마 A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해주면은, 자, 대칭, 꼭지점이 아마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한번. 자, 2A 플러스 3. 여기는 만약에, 어, 뭐라고 할까, 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바로 얘가 X좌표가 되는 거고, 이게 Y좌표잖아. 이 둘의 관계식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여기 80개, 너만 모르면 어떡해. 자, X는 그러면 2A 플러스 3. 자, Y는 A제곱 더하기. 자, 내가 원하는 건 XY 관계식이니까 이 XY는 A라는 문자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치? 이런 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매개체가 되는 변수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 A로 얘네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이용하면 XY의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난 여기서 A가 뭔지 풀 수 있잖아. A를 X로 표현할 수 있다. 자, X-3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해주면 되지.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은 순간 A는 사라지고 X랑 Y의 관계식만 나오지. 그게 사치야. 별거 아니지. 자, 요거 완성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란 얘기야. 먼저 꼭지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풀어주라는 얘기야. 얘는 X, 얘는 Y좌표 Y로 놓고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자, 물론 K반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이거를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는 해야 돼, 이거를. 자, 우리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서 내가 탄탄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야. 우리 준서는 탄탄하지가 않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로 옷 만들어줄게. 입을래? 이걸로 만들어줄까, 옷? 이거 입을래? 찢어졌다. 아, 이쁘게 만들려고 했더니 찢어졌다. 아, 이런. 이거 이쁜 거 하나 줘. 아이, 아니, 이거 열어줘. 나 이거 열다가 찢었어. 못 만들어. 이거 옷 만들어주는 거 책갈피를 쓰든지. 여기 시큼한 거는 잘라야겠다.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잘라. 이거 뭐 치부신 종이에 싸서 버리세요. 아, 이거 빼야겠다. 야, 니네 껌 씹고 진짜 종이에 싸서 버리는 사람 거의 없지 않냐? 잘 씹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 입속에서. 새해. 제가 좀 미워지나? 떨리지 마지. 야, 내가 저기 조금 이렇게 아래가 짧은 탑이 될 수도 있어. 어. 자, 4번에 잘 나오니? 이렇게 해보니까 금방 나오지, 나오기는.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됐으면은, 자, 유형,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얘는. 자, 5번 대칭축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A와 B와 C.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5번 체크. 그 다음에,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6번도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 자, 5번하고 6번도 시험에는 조금 나와.
자, 5번, 6번, 8번, 그다음에 10번. 자, 그 다음은 전부 다 대표 유형들만. 유형 8까지. 자, 5번, 6번 다음에는 대표 유형들만 쫙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 이 새끼야. 아니, 천만 하지 마. 손가락 잘라버릴 거야. 준서가 내가 준 옷을 안 입으면 어떡하지? 너 이거 책갈피를 써라. 이거. 오. 근데 겨울이라 반팔이 좀 그런가? 자, 5번하고 6번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그지? 자, 5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네, 이게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볼까? 5번 같은 경우. 자, 그래프를 보고 A와 B와 C의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라는 게 5번. 6번은 부호도 물론이거니와 값이 나오면 값까지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6번이야. 5번 같은 경우에는 A는 이거 바보 멍충이가 아니면 구할 수 있지 않니? A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양수일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2번이랑 4번 고르면 멍청이가 되는 것이 이거는. 자, 그 다음에 C는 0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0일 때의 값 음수. C는 음수니까 여기 음수, 얘도 음수. 1번 아니면 5번이겠다. 그럼 여기 대칭 축을 보면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B를 구할 때는 대칭 축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 축이야. 준서도 이거는 기억나? 대칭 축. 이게 어느 쪽에 있어? 0보다 큰 쪽에 있지. 그런데 A는 양수니까 B는 음수겠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ABC의 부호를 다 정했더니 1번이더라.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6번을 보면은 이상한 게 있다. ABC의 어떤 값도 물어보는데 여기는 지금 크냐 작냐를 물어봤다면은 요번에 ABC의 부호는 좀 전에 했던 우리 5번이랑 아주 비슷한 거니까 해결을 해보고. 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함수 값도 물어본 거지. 1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네, 그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BC가 되고 그 값은 0입니다. 3번도 맞는 거. 함수 값도 물어본다. 자, 이 4번하고 5번은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지. 4번은 X에다 뭘 집어넣은 것 같아, 얘는? 뭘 집어넣은 것 같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식을 fx라고 하면은 f의 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 작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0보다 큰 애 값이. 그러면은 4번은 틀렸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뭘 집어넣었을까? 그 중학교 때 잘한 사람은 알 텐데. 자, 이건 정석에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정석 따위에도 있어요, 이런 게. 자, A 더하기 2B 더하기 4C 이게 두 배가 막 되네, 그치? 여기다 X에다 뭘 집어넣었을까, 그러면은? 어떤 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A가 될 거고,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B, C.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4분의 1로 묶어버리면은, 여기가 A, 여기는 2B, 여기는 4C,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같은 모양. 결국은 이건 뭐니, 그러면은 4분의 1에 F에 뭘 집어넣은 거야, 지금? 아니, 4분의 1에다가. 이 값이 얼마니, 그럼 이 값이 F에, 자, F에 원래 2분의 1 집어넣은 거지, 이거. 자, 결국은 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주니까, 자, 내가 요 값은 뭐라고 해주냐면은, 4배의 F 2분의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거 부호를 알고 싶으면 2분의 1 집어넣는 거. 2분의 1은 여기 1과 0 사이니까 집어넣으면 양수. 그래서 5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만 틀렸네. 자, 요게 함수 값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자, 그 다음 유형 3번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 보도록 할 텐데, 자, 8번은 빨리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함수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8번도 수학 하가 들어가 있는 거지, 1대1 대. 그래서, 자, K반하고는 안 맞고 너희들은 해야 되는. 함수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뭐야?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 있는데, 기억이 날래나? 준수 안 나지, 기억. 기억나? 그런 눈으로 쳐다봐줘야 눈깔 빼버린다, 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몰라요 하고 있어. 1대1 대응이 뭐가 1대1 대응일까? 내가 원하는 답을 딱 해줄 사람이 없는데. 역함수요. 어? 너씨 은빈이한테 들었지?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1, 2, 3. 자, 이쪽에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어 있는 거일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그리고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야. 똑바로 가는 게 F였다면은 거꾸로 가는 함수도 정의가 되는 거. 이걸 1대1 대응. 이게 원투원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만약에 D, E 이렇게 더 있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있는 거야.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은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야? 이런 거 1대1 있어 없어 증거. 고만만 쓰실게요. 어? 왜 없어? 왜 없어? 이렇게 하면 1대1이 안 되지, 그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어떤 거만 1대1 될 수 있겠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1대1이 돼. 이게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1대1이 된다는 얘기는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되겠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자, A보다 큰 쪽만 보세요. 그러면 계속 증가하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될까? 대칭축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되겠지. 뭐 이런 거거든. 자, 그런 의미로 8번을 한번 해볼래라. 8번을.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서 내가 시키는 거야. 요거를 판단하면 8번이 풀릴 거고, 판단을 못하면 그냥 헤매다 끝날 거고. 자,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대칭축을 보면 1이야. 그런데 A에서 A로 가는 함수라면 A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A에서 A로 가는데
이쪽을 보니까 A보다 더 큰 값만 모아놨대. A보다 큰 값. A보다 큰 값.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볼게. 자, 1대1 대응이 됐는데 여기 만약 A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여기가 A였는데 A보다 큰 쪽만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만 보면 1대1이 되죠. 그럼 이 A는 여기 증가함수니까 A가 어디로 가줘야 돼? 제일 작은 데로 가야 되지. 그러면 나머지도 알아서 갈 거 아니야. A를 집어넣으면 A가 됩니다.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었다면 올라가겠지. 그죠? A가 이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A보다 큽니다라고 해주면은 A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요. 결정적인 요소는 어떤 거냐? 자, 단서를 딱 잡았다. A를 집어넣으면 F에다가 그 값이 A가 되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A 집어넣으면 A 나오겠네. 제일 작은 거. 신가함수니까. 제일 작은 거 넣으면 제일 작은 거 나오겠지. 그럼 이걸로 풀어주면 A가 나오지. 몇 개 나와? 2개 나올 거거든.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1보다 큰 것만 찾으면 정답입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훨씬 좋은 거야. 연관이 계속 되는 거야. 수학 3이랑 하나. 그리고 내가 배운 자, 수학 1도 나올 수 있고 수학 2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2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어? 그리고 수트에 그림 그리게 되면 그거 미분하면 3차 미분하면 2차잖아. 그래서 판별식 얘기해주고 근각계수 관계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8번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XY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 쪽에서 이미 했던 건데 2차 함수는 역함수에 지금 무리함수가 나와요. 얘네 아니고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함수에서는 이것도 시험 범위는 아니야.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고 수학 하의 범위가 되는 건데 이차 함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x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했을 때 이거 잘 봐야 된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y의 범위를 써봐야 돼요. 왜냐면 XY를 체인지 바꿔주면 함수는 정역이 필요해. 그럼 얘가 Y로 바뀔 거고 Y가 X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면 역함수는 얘가 90%야. 이거 바꿔주는 건 개나 소나 다 해. 여기가 문제입니다. Y. 그 Y를 먼저 내가 구해주려면은 이 참수에서 내가 그림 그려봐요. 대칭축 1.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에서 1대1 대응되니까 역함수가 있어. 자, y의 값은 그럼 얼마냐? 제일 작을 때가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이걸 꼭 해주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이상 크거나 같다. 이게 90%라고 그랬다. 이차 함수 이거 해주는 거 역함수는. 자, 이제 체인지 해주는 거. y는 x에 대칭하는 거는 1도 아니다라는 거지. 자, 바꿔줄까 그러면은 y는 x로 얘는 y로 그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고 우리가 함수 쓸 때는 x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야. 아이 보기가 그지 같잖아, 그지? 우리는 y는 하고 나간 함수가 보기 편한 함수, 양함수 이런 거는 음함수라고 해주는 거야. 이 음함수는 언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거냐라고 하면 얘는 기하에서도 본다, 쌍곡선, 그 다음에 차원 이거 다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풀 거예요. 그래, 음함수의 미분법은 미적분해서 다루게 됩니다. 어렵냐? 그럼 안 어려워. 100불도 아니야. 자, 어차피 미분 우리 했으니까 살짝만 얘기해 줄게. 잊어버려도 돼. 음함수의 미분이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자, 얘를 갖다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세요라고 해보고 혹은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거 두 개가 틀려. x로 미분하면 x는 미분했을 때 1이야. 이런 표시는 안 해줘도 돼. x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미분했습니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 얘는. 자, 1이야. 그런데 얘는 x라는 문자처럼 얘를 미분하면 2y는 되는데 표시는 해줘야 돼. 얘는요, y를요, x처럼 미분한 거래요 하면서
자, y를 갖다가 x로 미분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곱해줘야 돼. 그럼 얘는 뭐니?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얘도요, y를 x로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러면 미분했을 때 y 플라임이 뭐냐? 이거 y 플라임이냐? y를 x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dy dx가 얼마니? 물어보면은 이걸로 묶어서 나눠주면은 요거 2y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음함수의 미분. 그것도 아니야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 그러면 속도가 속도할 때 매개 변수를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몰라 지금 몰라도 돼. 이렇게 해서 써먹는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 나 요거 하나 알았다. 얘가 조금 뭐니 그러면은 보기 싫은 음함수에서 요거를 빨리 뭐로 바꿔줄까? 얘를 예쁘게 양함수 y는 하고 나가려면은 여기 잘 보자.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여기 플러스 1이 있었다면 그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자, 요거 넘겨줄 거야, 내가. 요거 넘겨주면 x 플러스 1이 자, y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제 여기를 볼 거야. 얘도 바꿔줘야 되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양쪽이 똑같으면 똑같은 짓을 해주세요. 자, 루트를 한번 씌워보면 루트 안의 제곱은 어떤 기호냐면 절대값 기호랑 똑같아. 그런데 y는 1보다 크니까 양수 y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 완벽하게 역함수가 작성이 됐구나. 자, 루트 안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정답이에요. 자, x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지. 자, 이렇게 역함수도 한번 해봤다. 자, 물론 얘가 우리 시험범위랑은 지금 관련은 없는 건데 어차피 한 거 다시 기억을 한번 해주자는 얘기야. 자, 됐으면은 넘기세요. 음. 자, 유형 5번을 가볼게. 자, 유형 5번은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차함수는 범위가 없을 때는 자, 꼭지점 혹은 대칭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꼭지점 혹은 대칭축이야.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이야. 고등학교적인 표현은 대칭축. 이제 아직 나는 중학생인데 그러면은 꼭지점 이러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칭축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다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자, x의 범위가 없을 때야 범위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차 함수가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를 가지면 아래로 볼록이겠네라는 거. 그리고 x가 얼마? 1. 그럼 나는 이차 함수 fx를 어디까지는 쓸 수 있을까라는 거. 최소값 1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 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최고차는 모르고 꼭지점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이 값은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A만 모르고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라니. 그건 기본 상식이야. 이제.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준서는 안 보고 있어 지금. 열심히 죽는다 그러려고 하잖아. 그럼 A는 어디서 구해줘? FA는 3을 가지고 구해주면 A까지 구해서 F를 완성하세요. 완성한 거 갖고 얘랑 비교해서 ABC 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이거 물어봤으면 나는 생각이 뭐야? 이거 물어봤으면 이 문제는 풀 필요도 없어. 봐봐.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지. F의 1이지. F의 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야, 이거 뭐야? 쓰레기 아니야, 1. 이렇게 가는 거야. 난 이거 보고 알았어, 이거 보고. 이거 풀 필요도 없은 거야. 야, 1에서 1 갚는데, 이 1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답 1이잖아. 잘못 출제했지, 그지? 얘네 학교에서 잘못 출제한 거. 자, 어쨌든 내용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형 6번으로 가면은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XY가 실수. 자, 실수 조건일 때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완전 제곱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을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해주냐면 16번이랑 그 다음에 18번이랑 18번이랑 똑같은 게 19인데 19는 안 하는 게 합성함수까지는 가지 말자는 얘기야. 수학하니까. 자, 16번, 18번을 한번 해볼게. 자, 16번과 18번의 차이는 요거 18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겁니다. 아까 내가 잘못 준 거. 뭐 뭐지? 몇 회였지? 4회였나 5회였나? 오 회 자, 자, XY가 실수입니다. 라고 해주면. 오늘 힘드냐? 힘들어? 어, 요거 하고 그러면 클리닉만 하고 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해서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고객이 없어지겠다. 좋았어. 그럼 오늘 실전 모의고사 생략해 줄게. 하고,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자, 그러면은 클리닉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자, XY가 실수일 때라고 해주면은, 이 최대 최소는 우리가 이런 거는 구할 수 있지 않니? 자,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그러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커지고, 실수 제곱하면 0보다 커지니까, 얘네들이 0보다 커져.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가 최소값 4를 갖습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최대값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실수의 제곱을 빼주는 거지. 제곱을 뺐다? 4에서 뭔가를 계속 없애는 거죠. 그럼 제일 클 때는 없애지 않으면 되겠지? 4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런 내용으로 16번은 완전 제곱을 이용한 최대값이라고 보면 될 거야. 완전 제곱을 이용한 최대값.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18번은 조금 다르지. 18번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니 그러면 자 가로 안에 이거 제곱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 이거 전개하는 미친놈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왜 전개를 하고 그래. 나 또 배웠대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2배 그건 아는데 이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 눈으로 봐봐 똑같잖아. 뭐 해야 돼? 치환해 줘야 되겠지. 그럼 문제는 뭐냐? 치환을 했을 때 문자의 범위에 주의하세요라는 거. x의 범위는 있지만 내가 이걸 t로 넣으면 t의 범위는 없을 거 아니야. 그 t의 범위를 이걸 보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18을 먼저 해보세요. 18번. 자, 내가 얘기는 해줬다. 이걸 치환해서 그 다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주의하면서 이 값을 한번 풀어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치환해야 되니까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3. 요 안에 있는 거를 하나의 문자로 한번 봐볼까라는 거야. 이걸 t로 보면 자, 주어진 문제가 2차식이 돼서 자, 2차식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2차식인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범위냐 그러면은 t에 대한 범위가 없어. 그럼 x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x는 0에서 어디까지냐면 3까지라고 했어. 이걸 갖고 t의 범위를 어떻게 구해주냐? t는 얘잖아. 요거는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되지. 아래로 볼록 대칭축은 1. 근데 대칭축이 빨리 안 나오면 이차함수 모르는 거야. 자, 그럼 1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차함수 부분,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기가 막힌 문제 엄청 많아. 자꾸 뭐, 여기 무슨 소리야? 이런 거 되게 많아.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기본이 이게 아니라. 기본이 탄탄해야 그것도 이해되는 거니까. 자,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자, 0에서 3까지라면은 0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3은 조금 떨어져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제일 클 때는 이게 제일 클 때고, 이게 제일 작을 때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t의 값이 t의 값, 이 전체를 t라고 했으니까. 그럼 t의 범위는 제일 작을 때가 얼마고, 제일 클 때가 얼마인지만 내가 여기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t의 범위. 그럼 제일 작을 때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1 넣어봐. 2 나올 거야, 여기가. 자, 그럼 3 집어넣으면 제일 큰 거 나왔으니까 3 집어넣으면 3, 3은 9, 얘 만나면 12. 12에서 6 빼주니까는 6이겠구나. 이 t의 범위도 나왔겠다. 이제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t에 대한 식으로 내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아, 나는 t의 범위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 대칭축은 3.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6까지.
2는 바로 옆에 6은 좀 떨어져 있겠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제일 크니 그러면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래서 요거 최대값 해주고 요거는 최소값 해주면 되지. 자, 이 식을 FT라고 한다면 자, 최대값은 그럼 얼마니? 그럼 최대값은 6 집어넣는 거니까 F 6 집어넣고 최소값은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해 주는 문제야. 이게 기본 형태가 돼서 조금 더 치환이 복잡해지거나 범위에 대해서 문자를 주거나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바뀐다. 자, 여기까지 오늘 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 물어봐요. 아, 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 쉬라고 했는지 아시겠지, 그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세요. 자.